형수님,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차이, 시댁 식구, 넘어서는 안 될 선, 머리로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도련님,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34세 청년의 눈에 가득한 갈망, 그리고 제 안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저도 알아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46세의 나이에 여자로서의 모든 감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도련님, 형수님도 저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날 새벽부터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복도 끝 민준의 방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준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형수님, 민준이 제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형수님,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입니다. 올해 46세예요. 전직 발레리나 출신으로 지금도 몸매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20년 전 재벌가의 장남 강태준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5년 전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없던 저희 부부,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시댁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가는 엄격한 전통 집안이었어요. 격식을 중시하고 며느리로서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했고 특히 시동생 민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민준. 올해 34세인 그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가족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12년 어렸지만 집안 규율상 저는 늘 그에게 공손하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3주간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죠. 미선아, 민준이가 집에 있을 테니 너무 외롭진 않을 거야. 시어머니 말씀대로 민준이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준과 단둘이 대저택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첫날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낮에 병원을 다녀오고 민준은 집에서 업무를 봤어요.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방은 2층 안쪽, 민준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희미한 복도등만 켜져 있었죠.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 민준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늘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그쪽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민준이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완전히 걷어져 있었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복근,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하지만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장 시선을 돌리고 제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평화로운 얼굴,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그의 육체, 34세 남성의 건강하고 탄탄한 몸. 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남자의 몸을 본 것 같았어요. 남편 태준과도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조용한 사람이었고 부부관계도 그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크기도 평범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린 건 제 몸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5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일순간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싱크대를 잡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마치 어린 소녀처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12년이나 어린 시동생을, 도련님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뇌리에 박힌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이 뜨거움, 하복부가 조여오는 이 느낌, 이런 감각은 남편과 함께할 때도 느껴본 적 없었어요. 한참을 부엌에 서 있다가 겨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였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리고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부엌으로 내려가니 민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민준. 흰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복을 입고 있었어요. 방금 운동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좋은 아침이에요, 도련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자꾸 새벽에 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그냥 좀 잠을 설쳤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도 다녀오시고 힘드실 텐데요. 민준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형수님.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도련님. 제가 해야죠. 형수님도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할게요. 민준이 먼저 재료를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민준이 능숙하게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준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건넸어요. 형수님, 제 방문이 어젯밤에 열려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못 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제가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에 문이 열렸나 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식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거든요. 병원에 다녀오는 내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새벽의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쯤이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민준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요가 매트를 깔아놓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소매 운동복이 땀에 젖어 몸에 붙어 있었어요. 아, 형수님 오셨어요? 민준이 일어나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탄탄한 팔 근육, 선명한 복근이 드러났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도련님. 형수님,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민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민준이 물을 들고 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물을 건넸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운동으로 뜨거워진 몸에서 남자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그날 저녁 민준이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지하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저는 2층 창문에서 우연히 그 모습을 봤어요. 수영복 차림의 민준이 물 밖으로 나와 물기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젖은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육이 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에 본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그를 원하고 있었어요. 5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을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넷째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민준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부엌으로 내려가니 이미 민준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토스트랑 커피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도련님. 제가 했어야 했는데요. 괜찮아요. 형수님은 앉아 계세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병원 가시죠? 네, 오전에 다녀올게요. 제가 같이 갈까요? 운전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도련님.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준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함께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병원에 다녀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미선아, 괜찮니?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민준이가 잘 챙겨주지? 네, 정말 잘 챙겨주세요. 너무 잘 챙겨줘서 문제였습니다. 그의 친절함이, 배려가, 미소가 자꾸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민주는 2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2층에서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한참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으로 가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 민준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배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근이 선명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평화로운 얼굴을 봤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민준의 얼굴이 더 잘생겨 보였어요. 긴 속눈썹, 오똑한 코, 선이 좋은 턱선.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그냥 서서 한참을 그를 바라봤어요. 민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뒤척이는 모습, 깨는 건가 싶어 황급히 뒤로 물러나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잠꼬대였어요.
제 호칭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저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죠? 자고 있는 민준을 몰래 지켜보다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민준이 제 이름을, 아니, 호칭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다는 게 자꾸 떠올랐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형수님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와인을 따랐어요. 형수님, 와인 좀 드세요. 피로 푸는데 좋아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제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민준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와인을 두어 잔 더 마셨어요. 평소에 술을 잘 안 하는 저였는데 오늘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에요. 좀 더워서 그래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일하다 보니 자꾸 몸이 부딪혔어요. 민준의 팔이 제 허리를 스치고 그의 등이 제 어깨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어요. 형수님, 영화 보실래요? 그래요. 민준이 리모컨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에게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형수님, 갑자기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도련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날 새벽, 형수님이 제 방을 보신 거 알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또 도련님, 문이 열려 있었던 거, 사실은 제가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에 열린 거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어요. 형수님께서 보셨을 거라는 걸. 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형수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수님이 혼자 계신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5년 동안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전부터였어요. 민준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형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국 올 때도 형수님 볼 생각에 설렜고요. 도련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민준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형수님도 저를 의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날 새벽 이후로 형수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형수님, 솔직해지세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민준이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느끼고 있는데. 저는 도련님보다 12년이나 많아요. 그리고 시댁 식구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형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준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형수님, 5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저도 외로워요, 형수님. 형수님이 필요해요. 민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도련님, 안 돼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도 일어나 제 손목을 잡았어요. 형수님, 저, 시간이 필요해요, 도련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준이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 먼저 올라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도련님. 저는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준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6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민준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이마에 키스했고, 뺨에 키스했고, 입술에 키스했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요, 도련님. 꿈속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찬물로 몸을 씻었어요.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마치 정말 사랑을 나눈 것처럼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확실히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제 마음이 어떤지. 형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 네. 좋은 아침이에요, 도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잠이 일찍 깨서요. 민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따랐어요. 가까이 있으니 그의 체취가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어젯밤 일, 제가 너무 급했나요?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도련님.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형수님. 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을 다녀오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준의 고백, 그리고 제 마음.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마음이 점점 민준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2층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천둥 소리가 커서 혹시 무서워하시나 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련님.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비를 함께 바라봤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형수님, 네, 생각해 보셨어요? 제 말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형수님도 저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도련님, 하지만 우리는, 형수님, 민준이 제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어머니가 태어나시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도련님, 형수님, 제발이요. 민준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을, 그의 품을, 그의 모든 것을. 눈을 떴습니다.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련님, 네, 형수님. 저도 도련님이. 말을 다하기도 전에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따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형수님,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게 제 입술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도 응답했습니다. 5년 만에 키스? 아니,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남편과도 이렇게 깊은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꼈어요. 형수님 방으로 갈까요? 민준의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공주님 안기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민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형수님, 지금이라도 그만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해요, 도련님.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민준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준의 시선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46세의 몸을 보이는 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도련님.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아끼며. 민주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편안한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도련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련님.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형수님,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전혀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은 첫날 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 민준이 누워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저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형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도련님. 어젯밤 정말 꿈 같았어요. 저도요. 민준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아침의 키스는 어젯밤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도련님. 병원은 전화로 안부 여쭙고 오늘은 집에만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형수님.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함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면서도 계속 서로를 쳐다보고 웃고 키스했어요. 형수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도련님. 하루 종일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정원을 산책하고 또 서로를 안았어요. 형수님, 네. 앞으로 남은 시간, 매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요, 도련님. 민준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평생 이 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9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해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함께 있었고 하루 종일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밤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형수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글쎄요. 도련님이 정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요. 민준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도련님, 여기는 오늘은 형수님께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촛불 아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정말 연인 같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도련님도요. 식사 후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형수님, 여기 위층에 객실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도련님. 객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대형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서로의 몸을, 마음을.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도련님.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도련님.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에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모든 게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이 집이, 이 공간이 이제는 우리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형수님, 네. 매일매일이 꿈 같아요. 저도요, 도련님.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거실에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이제 9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병원은 매일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재활이 잘 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미선아, 민준이가 잘 챙겨주지? 네, 어머님. 정말 잘 챙겨주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안심이 된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타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민준이 자주 병원까지 데리러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운전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냥 집에서 도련님이랑 있고 싶어요. 저도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도련님,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형수님. 형수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도련님도 잘하시잖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열이틀째 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민주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저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네,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저도요, 도련님. 민준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형수님, 만약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준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만약 우리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하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10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어요.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거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을 위한 특별한 저녁이요. 저녁이 되자 민준이 식탁을 정말 예쁘게 꾸며놓았어요. 촛불을 켜고 꽃을 놓고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도련님, 이게 다 뭐예요? 형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를 받아주셔서. 도련님, 우리는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 꿈꾸던 것들, 좋아하는 것들. 형수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발레리나였죠. 그래서 발레를 했고요. 정말 멋지세요. 저는 형수님이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보고 싶어요. 지금은 못 춰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에요. 형수님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민준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 후 민준이 음악을 틀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 춤춰요. 여기서요? 네. 저랑 춤춰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도련님 발 밟았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춤을 못 춰서. 괜찮아요. 우리는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민준이 저를 꽉 안았어요.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련님. 10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한강에 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형수님, 손 잡아도 될까요? 여기서요? 누가 보면. 여기는 아무도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강변을 걸었어요. 정말 연인처럼. 도련님, 행복해요. 저도요, 형수님.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형수님, 저희가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상황이요? 네. 만약 형수님이 형님과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제가 형수님을 먼저 만났다면, 민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좋았겠죠. 네.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 15세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미선아, 나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한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빨리요? 응. 재활이 예상보다 잘 돼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셔. 아, 네, 어머님.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머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하신대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형수님, 도련님, 민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형수님, 남은 시간 정말 소중히 보내요. 네, 그래요. 16세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시어머니가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형수님,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네, 도련님.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전화로만 안부를 여쭤봤어요. 그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계속 함께 있었어요. 거실에서, 부엌에서, 정원에서 매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네. 제가 형수님 사진 찍어도 될까요? 사진이요? 네. 형수님을 기억하고 싶어요. 이 순간을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를 찍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부끄러워요. 형수님, 그냥 자연스럽게 계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준이 여러 장 찍었습니다. 거실에서, 정원에서, 부엌에서, 이제 저희 같이 찍어요. 민준이 셀카를 찍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민준이 제 볼에 키스하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도련님, 이 사진들 조심하셔야 해요. 알아요.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잘 보관할게요. 제 보물이에요. 열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날. 형수님, 오늘 밤은 계속 함께 있어요. 네, 도련님. 저녁을 함께 먹고, 함께 샤워하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준이 저를 안고 있었어요. 형수님, 내일이면 말하지 말아요, 도련님.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네, 형수님.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키스하고 어루만지고 사랑을 나눴어요. 이 시간을 모두 채우고 싶었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도련님.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형수님, 잠 안 오세요? 네. 자고 싶지 않아요. 자면 내일이 올 것 같아서. 저도요. 민준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형수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도련님.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형수님, 네, 오늘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형수님, 울지 마세요. 도련님도 우시잖아요. 네.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행복했어요. 형수님, 오늘 하루 정말 소중히 보내요. 네, 도련님.
마지막 아침을 함께 만들었어요.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슬퍼하기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돌아오십니다. 형수님, 마지막 밤이에요. 네, 도련님. 우리는 민준의 방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키스하고 사랑을 나눴어요. 형수님,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요, 도련님. 평생. 마지막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18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오후에 퇴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민준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민준도 깨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셨어요? 네, 도련님. 오늘이면. 네, 알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일어나야 해요.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정리해야죠. 네. 일어나서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민준의 방에 있던 제 물건들을 제 방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아침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형수님, 네,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모든 게 마지막이었어요. 형수님, 약속해 주세요. 뭐요? 행복하세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련님, 형수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도련님도 행복하세요. 좋은 분 만나시고.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준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형수님,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형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도련님, 그러시면 안 돼요. 도련님은 결혼하셔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수님만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도 울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러 병원에 갔어요. 민준과 저 함께 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볼 수 없게. 마지막 접촉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선아, 민준아, 왔구나. 어머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응, 재활도 잘 됐어.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네, 어머님.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 우리 집이 역시 좋네. 미선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민준아, 너도 고생했어. 형수님 잘 모셨지? 네, 어머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를 1층 안방에 모셨습니다.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도와주려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예전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민준아, 내가 왜 부엌 일을 해? 형수님이 하실 거야. 아, 네. 어머니. 민준이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형수와 시동생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 둘이나 없이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잘 지냈어요. 민준아, 형수님께 패 끼치지 않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형수님이 잘 챙겨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 슬쩍 부엌으로 왔어요. 형수님, 도련님, 어머님이 보세요. 알아요. 그냥 한마디만. 도련님, 형수님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저도요, 도련님. 민준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9회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도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너 오늘 회사 가는 거지? 네, 어머니. 오래 쉬었으니 출근해야죠. 그래, 열심히 해라. 네, 어머니. 민준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내려왔어요.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잘 다녀오세요, 도련님. 민준이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렇게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과 저는 예전처럼 지냈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으로 가끔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거실에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나이가 이제 34인데 결혼 생각 없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이제는 해야지. 어머니가 좋은 분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결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살아보려고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시어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민준이 멀어진다는 게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의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왔어요. 형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우리는 존댓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짐을 다 실었습니다. 민준이 출발하기 전에 저를 봤어요. 형수님, 건강하세요. 도련님도요. 제가 가끔 들를게요. 네. 민준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을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 때, 시어머니 생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주쳤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네, 도련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빛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라. 표정이 밝아졌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그러게. 이제 결혼해야 할 텐데.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정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미선아, 민준이가 드디어 결혼한대. 신부가 참 좋은 분이라더라. 축하드려요, 어머님. 결혼식에 당연히 가야지. 너도 같이 가자. 네, 어머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예식장에 들어서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었어요. 턱시도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신부가 있었어요. 정말 예쁜 분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민준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행이야. 도련님이 행복하다니.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몰래 닦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민준 앞에 섰어요. 도련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우리는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전해졌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사랑해요, 도련님. 저도요, 형수님. 말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그날 밤처럼, 민준과 처음 하나가 되었던 그날 밤처럼, 우리의 시간은 끝났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 가장 사랑받았던 순간. 비록 영원할 수는 없었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민준의 미소를, 그의 목소리를, 그의 온기를. 고마워요, 도련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순간들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후회하지 않는 순간들, 영원할 수 없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순간들. 저는 그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46세의 저와 34세의 민준. 12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했던 우리. 그 시간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